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렬과 행렬식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렬의 정의 또 행렬의 기본 연산을 살펴보았습니다. 행렬은 많은 데이터를 매트릭스 형식으로 다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연산과 마찬가지로 더하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요. 특히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인 행렬의 덧셈과는 달리 좀 특수한 형태였죠. 또 특수한 다양한 정방 행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삼각 행렬이라든가 상삼각 행렬 등등의 다양한 정방 행렬의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행렬식을 정의했었죠. 행렬식은 좀 특수한 형태로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행렬식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 6가지의 성질을 공부했는데요. 행렬식의 모양에 따라서, 행렬의 모양에 따라서 행렬식이 좀 재미있게 좀 쉬운 방법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행렬식의 라플라스 전기라고 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최대 3x3, 3 곱하기 3 정도의 매트릭스를 행렬식을 구했다고 하면 오늘은 그 이상의 4 곱하기 4 혹은 5 곱하기 5 4행렬 이상의 그러한 행렬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역행렬을 정의해 보고요. 어떻게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는지 등등을 해서 오늘 행렬과 행렬식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행렬식과 행렬식의 정의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식은 어떤 정방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절대값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DT, 디터미넌트의 약자인 DT를 써서 행렬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자, DTA 혹은 절대값 A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산은 만약에 1차 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에 있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나 2차 행렬 같은 경우에는 자, 2차 행렬은 자, A11, A12, A21, A2인데요. 자, 아주 쉽죠? 자, 요거 곱하기 자, 요거 두 개를 곱한 걸 빼는 거죠. 그래서 21, 2를 곱해서 자, 1, 2, 2를 빼면 되는 겁니다. 자, 3차 행렬은 좀 다르죠. 3차 행렬은 우선 뭘 구해야 됩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가 하면 자, 요것의 곱을 구한 다음에 자, 이렇게 곱을 구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곱을 구해서 다 더하죠. 이만큼 이거 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죠? 자,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여기를 곱하고 이렇게 여기를 곱해서 자, 그걸 다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지는 항이 있고 빼지는 항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행렬식이기 때문에 자, 특히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를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배우는 라플라스 전개는 자, 우리가 지금 3차 행렬식까지 공부했죠. 자, 물론 3차 행렬식에도 적용됐지만 주로 4차 이상의 좀 고차 행렬식을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계산할 때 3바이살 행렬의 행렬식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4차 이상의 행렬식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팩터라는 여인수 전개에 의해서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소행렬식과 여인수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소행렬식은 주어진 행렬식에서 자, i번째 항과 j번째 열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한 차수가 낮은 행렬식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매트릭스에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러한 매트릭스의 행렬식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행렬식 MIJ에서 자, 우리가
MIJ는 I행과 J열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M11은, 요거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죠.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A22, A23, A32, A3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M12를 구해볼까요? 자, 보시면, 우선 M12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지우죠. 그러면 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자, A21과 A23 그리고 A31과 A33만 남죠. 이렇게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12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지운 겁니다. 그것이 지금 소행열이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우리가 이번에는 A13을 구합니다. A13을 구하는데 A13은 자,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을 지운 거죠. 그럼 나머지 자,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A21, A22, A31, A32만 남는 것이죠. 이것이 소행열식입니다. 그러면 여인수는 뭘까요? 여인수는 소행열식 MI에 자, I와 J의 합에 따른 부호를 붙인 행열식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소행열식을 우리가 구하죠. 소행식을 구하는데, 자, 이 I와 J에 따른 합, 두 개의 합에 따른 부호는, 자, 여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I와 J를 더해서, 자, 마이너스 1에 제곱을 붙이는 겁니다. 승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지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I 플러스 1이면 어떨까요? 자, 요 경우죠. 그러면은, 자, 요게 2가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에 2승은 플러스죠. 그래서, M11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C12는 뭘까요? 1 더하기 2는 3이죠. 마이너스 1에 3승은 뭘까요? 마이너스 1에 3승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M12만 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13은 자, 1과 3을 더하면 4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4승은 1이죠. 그래서 M13만 남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행열식을 구할 수 있었고요. 여인수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3차원 이상, 4차원 이상의 행열식을 우리가 이 라플라스 전개를 통해서 구해보면요. 자, 우리가 I번째 행이든 자, J번째 열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방행열이기 때문에 자, 특수한 행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A의 자, 행열식은 자, 여기는 I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인 거죠. 거기에 있는 원소에 CI1을 곱하는 것이고요. CI1을 곱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원소에다가 CI2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소까지 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행열식을 또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I번째 행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J번째 열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J번째 열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떠한 행열식을 구하는데 자, 라플라스 전개를 통해서 구하면은 한 열만 선택해서 자, 이 라플라스 전개를 통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열을 통해서 구하든가 아니면 행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정점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 이런 것들이 0이라면 어떻죠? 0이라면 자 이러한 항들이 다 0으로 변하기 때문에 단순해지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전개에 의해서 행렬식을 계산할 때에는 요소 중에 0이 많은 행이나 0이 많은 열을 선택해서 계산하면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인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산량이 훨씬 줄겠죠. 자, 간단하게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제 다음 행렬식을 우리가 라플라스 전개를 통해서 구해 봅시다. 자, 라플라스 전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자, 어떤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구합니다. 행렬식을 구하는데 구하는 방법은 뭐죠? 특정한 행인의 열을 고르는 거죠. 행을 고른다고 가정하면, 자, A, I의 1번, C, I의 1번을 곱하는 거죠.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여인수입니다. 여인수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A, I의 2번에 C의 I의 2번 여인수를 곱하고요. 어디까지요? 맨 마지막 열까지,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까지. 자, 이거는 n이겠네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ci는 뭔가요? ci의 j의 정의는 자, 마이너스 2를 i 플러스 j 한 다음에 뭐합니까? 자, 여기다가 소행열을 ij에 대한 소행열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행렬식에서 라플라스 전개를 통해서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이 많은 행일의 0을 고르는 겁니다. 여기서 0이 많은 행일의 열은 무엇일까요? 자, 요거하고 요것이 0이 제일 많죠? 그럼 우리는 오늘은 뭘 고를 건가 하면은, 자, 요거를 하나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전개를 통해서 구해보죠. 그럼 우리가 0이 많은 열이 행인의 0을 고른 이유는 뭔가요? 자, 위에 그 라플라스 전개를 통해서 구하는 걸 보시면 지금 옆에 A들이 들어있는, A가 있죠? 이것은 여기는 원소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0이면 항 전체가 사라지죠? 0으로 없어집니다. 그 특성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뭘 구하면 되는가 하면은, 자, 1에다가 C에 요거죠? C에 2번에 1번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 1에 C에 4분의 4, 2의 4죠. 2의 4. 2의 4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1은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C의 2분의 1을 어떻게 구하나요? 자,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1은 3이죠. 그 다음에 자, M21을 곱하면 되는 거죠. M21. M21이라는 것은 자,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 뭐만 남는가 하면, 자, 이렇게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4, 4, 5, 1, 0, 1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풀어보면 이건 몇 승이죠? 지금 마이너스 1이 3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3차원의 행렬식 방식으로 풀어보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7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께 직접 풀어보시고요.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것이고요. 똑같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자 2와 4의 덧셈 더하기 6 지수를 6으로 놓고요. 그 다음 2와 4를 제외한 자 여기에서 2와 4를 제외한 좀 정리해 볼까요? 좀 복잡하니까 자 여기서
자, 2와 4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뭐가 되나요? 자, 요렇게 2, 1, 자, 2, 1이네요. 1,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4, 4, 그리고 0, 1, 0만 남는 거죠. 자, 지수승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부호는 지금 그냥 짝수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라플라스 전기를 통해서 구해 보시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자,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7과 우리가 요 식에 의해서 행렬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8이 이 행렬식의 라플라스 변환에 의한 답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여기 그 풀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3차 행렬식의 값을 라플라스 전기를 이용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사실 라플라스 전기에는 5차 식 이상의 행렬식을 구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5차 행렬식이 있습니다. 자, 5차 행렬식에서 우리가 그 라플라스 전기를 통해서 행렬식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행이나 열을 골라내는 거죠. 특히 0이 많은 행렬식과 0이 많은 행이나 열을 고르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것은 뭡니까? 상삼각 행렬이죠. 상삼각 행렬입니다. 그래서 맨 아랫줄에 보시면 이것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어요. 이것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자, DET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E에 C에 얼마입니까? 이게 5에 5네요. 5에 5만을 구하면 자, 우리가 A의 이 행렬의 행렬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의 5는 뭡니까? C의 5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 마이너스 1에 5 플러스 5는 얼마입니까? 10이죠. 10승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와 M55를 곱하는 거죠. M55는 뭡니까? 자, 다섯 번째 행과 다섯 번째 열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 자, 이 소행열 M55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골라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자, 3에 2에 0에 1, 0에 1, 4, 2, 0에 2, 마이너스 1이 되나요? 0, 0, 0, 4가 됐어요.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도 뭐예요, 근데? 이게 또 안타깝게도 4차 행렬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뭘 구합니까? 여기서 다시 요만큼에서 이것이 뭐 A'이라고 가정을 하면 DT A'를 구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역시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2에 마이너스 1의 10승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냥 이건 1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또 행렬을 하나 골라내야겠죠? 얘를 골라내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자, 4 곱하기 C의 맨 마지막 행렬을 골랐기 때문에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C의 4, 4 요거를 우리가 제외한 소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에 4, 4면 4 플러스 4는 8이죠. 8승입니다. 그리고 자, 얘를 제외한 나머지 소행렬을 구하면 뭐가 됩니까? 자, 3, 2, 0,
014 002가 되나요? 이렇게 구하면 됐죠?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자 2에 4에 마이너스 1의 8승은 1이죠. 그래서 자 320 014 002의 이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면 되겠죠. 지금부터는 쉽죠? 지금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6이네요. 6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곱하면 0이죠. 6에다가 이번엔 빼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0이 되는 것이 이렇게 곱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만 남습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답은 지금 보시면 자 2 곱하기 4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48이 되겠습니다. 48이 자 5차 행렬식의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차수가 많은 것은 계속 줄여가는 거죠. 줄여가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풀 수 있을 때까지 전개를 한 다음에 줄여간 다음에 이제 풀어서 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역행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정의와 성질입니다. 역행렬은 여러분께서 우선 어떤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어떠한 오퍼레이터, 곱셈이나 뺄셈이나 나눗셈이나 등등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특히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죠. 두 개의 오퍼런드가 있는 자 이를테면 곱하기 혹은 더하기, 빼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보통 두 개 이상의 숫자가 그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오퍼레이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우선 곱셈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곱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터입니다. 항등원을 우선 정의하는데 항등원이 뭔가요? 항등원은 어떠한 수에다가 자, i라는 것을 우리가 곱하면 원래의 수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3 곱하기 1은 얼마죠? 3이죠? 원래의 수로 됐죠? 근데 자, 1은 어떠한 수에도 a를 곱하더라도 이것은 뭐가 됩니까? 원래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항등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항상 등식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항상 똑같게 만드는 그러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역원이라는 것은 항등원이 존재를 해야 돼요. 어떤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어떠한 수에다가 우리가 x라고 할까요? x라는 숫자를 곱하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항등원이 돼야 돼요. 항등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원래의 수를 항등원으로 만드는 것을 역원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아마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우신 그러한 컨셉일 거예요. 자, 역행렬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정방행렬이 주어져야 됩니다. 또 실수의 집합 R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역원을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시면 그래서 정방행렬 A에 대해서 다음의 관계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면 자 이를 A의 역행렬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X는 A-1승으로 표기합니다. 자 그래서 X를 우리가 A에다 X를 행렬의 곱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X, X 곱하기 A가 자 단위행렬이라면 단위행렬이 뭐죠? 단위행렬은 자 기억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자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1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00이어야 돼요. 이런 단위행렬로 나온다고 하면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역행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어떤 행렬이 있습니다. 행렬에 좌든 우르든 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단위 행렬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x를 뭐라고 부릅니까? 역행렬이라고 부르고, 자, 이것을 원래 주어진 행렬이 a였다면 마이너스 1승을 붙여 역행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몇 가지 컨셉이 더 있는데요.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 있고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행렬은 정직 행렬, 자, non-singular matrix라고 부르고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은요, 특이 행렬, singular matrix라고 부릅니다. 혹은 비정칙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역행렬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유일성 정리입니다. 유일성 정리는 어떤 행렬에 대해 역행렬이 존재하면, 다시 말해서 정칙 행렬이라면 그 역행렬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저기 그 증명이 있습니다. 이 증명은 매우 단순한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 자, AX와 XA가 I라면, 단역렬이라면 우리는 X를 역행렬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만약에 다른 역행렬 Y가 존재한다면, 자, 다음과 같은 유도가 가능합니다. 자, Y는 YI로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단위 행렬을 어떤 행렬에 붙여도 원래 행렬로 돌아오니까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가정에서, 자, I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AX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행렬의 곱셈은 뭐가 가능합니까? 결합법칙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BC에 A를 곱한 거나 모두 행렬이라면, 자, A, B에 C를 곱한 것이나 행렬의 곱에서는 가능합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 Y에는 여기 가정에서, 자, I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IX는 우리가 단위 행렬 X를 곱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Y가 X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행렬이 존재를 하면 그 유일성, 그 역행렬이 하나뿐이라는 유일성, 그 정리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반경렬 A에 대해서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뭐였죠? 문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 자, A가 2, 3, 3, 4죠? 자, 역행렬의 정의가 뭡니까? A에 A-1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뭘로 바뀝니까? 단위행렬. 자, 단위행렬. 자, 여기서는 1, 1, 0, 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자, 2, 3, 3, 4 곱하기, 자, x, y, g, w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행렬의 곱에 의해서 풀어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행렬의 곱을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2x 3g겠죠? 2x 플러스 3g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2y 3w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x 플러스 4g가 되는 것이고요. 3y 플러스 4w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1, 0, 0, 1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 2x 플러스 3의 g는 1이고요. 그리고 3의 x 플러스 4의 g는 0이고요.
자, 2y 플러스 3w와 2y 3y네요. 4w는 각각 0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초등학교 때 푼 그런 방정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위아래 모두 자, x를 없애면 되겠죠. x를 없애든 g를 없애든 x부터 없애볼까요? 그러면 x를 없애기 위해서 위아래에 여기에는 3을 곱해주고요. 여기에는 2를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3을 곱해주면 6x가 되는 것이고요. 자, 9z가 되는 것이고 3을 곱해주면 얼마죠? 3이 되는 거죠. 그래도 위아래 이거와 이건 똑같은 식인 거죠. 아래에는 2를 곱해주고 봅시다. 그러면 6x가 되는 것이고 8z가 되는 것이고 0이 되는 거죠. 두 개를 빼면 자, 얼마입니까? 이거는 g가 되는 것이고 3이 되는 거죠. g는 3이 되고 자, 여기다가 어느 것이든 우리가 3을 집어넣어서 구하면은 자, x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자,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풀면요. 자, y는 3이고요. 그 다음에 w는 마이너스 2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께서 쉽게 역행렬의 정의를 통해서도 역행렬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풀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2차 정방행렬의 역행렬을 단순하게 구해봅시다. 하나의 어떤 그 정리에 의해서 구해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공식을 하나 공부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2차 정방행렬의 역행렬은요. 자, A, B, C, D가 위아래로 있을 때 자, 역행렬은 자, AD-BC분의 1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D가 맨 앞으로 나오고요. D와 A가 서로 거꾸로 바뀌었고요. BC는 부호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A와 D는 서로 자리가 바꿨고 BC는 부호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 AD-BC분의 1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2차 정방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겁니다. 아주 쉽죠? 대신 AD-BC가 0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정방행렬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정리해서 풀어보면 여기에는 지금 정방행렬이 있는데 역행렬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우리는 이 정리를 유도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따라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쭉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여기서 정리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역행렬의 성질을 좀 보면요. 정측행렬, 다시 말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A와 B가 있으면 자, 잘 보시면 자, 원래의 행렬을 우리가 역행렬을 만든 다음에 다시 역행렬을 만들면 원래 행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행렬의 역행렬은 원래 행렬이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자, 이거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떠한 행렬 A, B가 있습니다. A, B를 곱한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요. 자, 뒤에 행렬 서로 순서를 더 바꿔서 각각의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서를 바꾼 다음에 여기서는 A, B였는데 여기서는 B, A죠. 순서를 바꾼 다음에 각각의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곱을 하는 것과 자, A, B 원래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원래 행렬의 곱의 역행렬을 구해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치행렬이 나옵니다. 전치행렬의 역행렬은 역행렬을 구해서 전치행렬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여기에 증명은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예제를 좀 풀어보실까요? 자,
다음 2차 정방행렬 A와 A 역행렬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는 식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자, A가 만약에 A, B, C, D라면요. 자, A-어떻게 구한다고요? AD B, C분의 1이고요. 자, A, D는 서로 자리를 바꾸죠? 그리고 B, C는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게 우리가 정방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이죠. AD-BC분의 자, BA-B-C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A의 마이너스 1은 여기에서 우리가 구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D를 구하면 A 플러스 1에 2를 곱한 거에서 뭘 뺍니까? 2A를 뺀 거죠? 그 다음에 자, 뭘 바꿉니까? AD는 바꿔야겠죠? 그래서 2A 플러스 1, 이 두 개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BC 자리에는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2A, 요거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자, 2A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A죠?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또다시 이제 2에 대해서 2분의 1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자, 뭐가 됩니까? 자,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A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분의 5라고 정의되어 있죠? 이걸 그냥 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의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일까? A는 4죠. A는 4고 여기다 4를 더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5가 되고 2분의 5 여기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A는 4가 됩니다. 풀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정직 행렬 A와 B에 대해서 자 이렇다는 걸 증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2x2 정방행렬 2차 정방행렬에 대한 역행렬 계산법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행렬식이 행렬이 2차인 경우라면 앞서 우리가 배운 역행렬 계산법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것이 n차인 경우라면 다시 말해서 2차, 3차, 4차인 경우라면 그런 주어진 행렬식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역행렬을 계산해야 될까요?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죠. 정의는 뭐죠? 정의는 자 A의 X, X의 A인데 이것이 단위 행렬이라면 자, 이 X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역행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오늘 배우는 수반 행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우스한 조던 소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선형대수 시간에 배우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수반 행렬을 이용한 것을 구해 봅시다. 우선 수반 행렬이 뭘까요? 수반 행렬은 기본적으로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입니다. 그러면 여인수 행렬은 뭘까요? 여인수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을 여인수 행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인수 여러분께서 기억하세요? 앞에서 우리가 n차 행렬식을 구할 때 사용했던 것이죠. 자, 여인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습니다.Cij는 자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의 소행렬식이죠. 자, 소행렬식은 뭡니까? i와 j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로 이루어진 행렬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주어진 행렬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 이렇게 자 행과 열에 대해서 소인수를 만들고 여인수를 만들고 그것으로만 어떤 행렬식을 바꿉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인수 행렬이고요. 이것을 전치화시킨 것이 바로 수반 행렬입니다. 자, 이제 예제 9.2에서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여인수 행렬과 수반 행렬을 구해볼까요? 이것은 2x2 아주 단순한 행렬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여인수 행렬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 삼아 해봅시다. 우선 여인수 행렬은 여인수를 구해야겠죠? 자,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여인수를 구하면 자, 우선 A의 여인수는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자, 코팩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자, C의 11, C의 12, C의 21, C의 22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우선 C의 11은 뭘까요? 이것은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은 2고요. 그 다음에 1을 제외한 나머지 4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의 2는 뭔가요?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 3이죠. 그 다음에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3이 되는 것이고요. C의 1은 뭔가요? C의 2은 자, 2를 지운 거예요. 2만 남네요. 마이너스 1에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는 것이고요. 2만 남습니다. 그리고 C의 2는 자, 마이너스 1에 4하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2 더하기 2 자, 2와 1 없애는 거니까 1만 남네요. 이걸 정리해 보면 이것은 4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코팩터 A는 자 4,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2, 1이 되네요. 자, 이게 지금 여인수 행렬 자 코팩터 A가 되겠습니다. 자, ADJ A 이건 뭔가 하면 어드 조인트입니다. 어드 조인트 수반 행렬이에요. 어드 조인트 A는 자 코팩터 A의 전체 행렬입니다. T입니다. 전체 행렬이에요. T니까 자,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4는 그대로 있고요. 자 2가 마이너스 1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수반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자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리를 바꿨죠. 그리고 이 부분은 부호 맡겼습니다. 우리가 앞서 2차 행렬의 역함수를 구할 때 구했죠. 만약에 이것이 A, B, C라면 자 A의 역함수는 AD-BC분의 1에 어떻게 됐죠? 자 A가 아니라 BA죠? DA입니다. 죄송합니다. D의 A고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였죠? 그래서 여기는 자리를 바꾸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와 아주 유사하죠? 자, 보시면 자 1과 4는 자리를 바꿨죠? 그리고 마이너스 2와 3은 어떻습니까? 부호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자 A의 ADJ를 바꾸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던 이 뒷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뒤에
우리가 수반행렬을 이용한 역함수를 구할 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 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앞서 우리가 푼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수반행렬을 이용한 역행렬의 계산은 자, 분모를 뭘 줍니까? 행렬식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 분자에다가 수반행렬을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어진 행렬 A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주어진 행렬 A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뭘 얹어줘요? 이렇게 수반행렬을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대신 뭐가 0이 아니야만 됩니까? 보시는 것처럼 행렬식 0이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직행렬을 아래와 같이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직행렬 A가 있으면 자, 이 정직행렬은 이 행렬식이 0이 아닌 행렬을 정직행렬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행렬식이 0이면 이것은 특이행렬, 다시 말해서 비정직행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떠한 주어진 2차 정반행렬의 역행렬을 우리가 앞서 공식을 구했었죠. 공식을 살펴봤는데 이것을 이제는 자, 이걸 이용해서 구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의 마이너스 1은 뭐라고요? 자, A 행렬의 행렬식에 자, 수반 행렬을 얹은 거죠. 이것이 지금 A-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죠? 자, 이것은 AD-BC죠. 그리고 요 지금 수반 행렬은 앞서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A와 D는 자리를 바꾸고 B와 C는 부호 바꾼 거 이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연습 문제에서 풀 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어진 2차 정반행렬에 대해서 역행렬 공식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마저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차 정반행렬 A의 역행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행렬 공식은 뭐죠? 자, A의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분모로 놓고 분자에는 행렬 A의 수반 행렬을 분자로 놓는 것이죠. 자, ADJA 수반 행렬 A는 뭡니까? 이거는 코팩터 연인수 행렬의 전체 행렬이죠. 이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팩터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C11 어떻게 구합니까? 자, 1 더하기 1, 2죠. 그 다음에 M의 1, 1이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의 2승은 1이죠, 그냥. 그리고 M의 1번은, M의 1, 1은 뭡니까? 자, 1, 2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마이너스 1, 1, 3, 4. 이걸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이니까 7입니다. 자, C의 1, 2도 구해볼까요? C의 1, 2는, 자,
1, 2를 없애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마이너스 1에 3승의 m의 1, 1인데, m의 1, 2는 2를 2를 없애고 3, 자, 이만큼 남는 거죠. 마이너스 1에 3승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자, 남는 걸 써보면 3, 1, 마이너스 1, 4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3이죠. 이 마이너스 7입니다. 이것은요. 자, 마이너스 7. 그래서 자, 얘를 구해보면 얼마인가 하면 자,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13에 8이고요. 2고 마이너스 2고 2고요. 그 다음에 3, 7,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구해보면 이것의 트랜스포메이션이죠.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을 구해보면 얼마인가 하면 자, 마이너스 7에 2에 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에 마이너스 2에 7입니다. 그 다음에 8에 2에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 요것의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이죠.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요? A의 디터미넌트. 다시 말해서 행렬식을 구하면 돼요. 자, 이것은 3바이 3이기 때문에 행렬식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A의 행렬식을 구해보면 우선 이렇게 곱하면 얼마인가요? 4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18이네요. 자, 플러스 18이고요. 마이너스입니다. 저걸 지울게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2죠. 자, 2를 빼야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10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 되나요? 이것이 지금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얼마인가요? 이것이 10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거를 좀 구해보면 디터미넌트 A는 얼마죠?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수반 행렬을 옆에 써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7, 2, 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의 7, 8의 2의 마이너스 2가 자, 수반 행렬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A의 A라는 행렬의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우선 역행렬의 공식은 요거죠. 그래서 행렬식 분의 수변 행렬입니다. 자, 수변 행렬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여인수 행렬을 구해서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행렬식이 n차라면 우리가 앞서 배운 라플라스 정의에 의해서 라플라스 변환에 의해서 또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행렬식이 많더라도 역행렬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n차 행렬식은 라플라스 변환에 의해서 구할 수 있고요. 또한 n차 행렬의 역행렬은 자,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행렬과 행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